지난 2005년 6월 서울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쌀포대에 감싸진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번엔 바로 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지만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진범이 밝혀졌는데요. 지금부터 20년간 숨겨져 있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이미 뉴스로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년 만에 확인된 진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2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동의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오늘 밝혀졌어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 빌딩 관리인 장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장소는 해당 빌딩의 지하 창고였는데요. 이 여성들, 빌딩을 찾은 여성들을 지하로 유인을 해서 강간을 한 뒤 살인했고요. 이후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에 너무나 놀랐지만 끝내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미제로 남게 됐었습니다. 2016년 서울경찰청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마침내 진범이 누구인지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게 20년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변호사님, 네. 지금처럼 CCTV가 많거나 과학 수사가 좀 많이 발전됐었더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남는데, 자, 인근 빌딩 관리인 장 씨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사건이 2005년 6월 6일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요. 이날 휴무일인데 병원에 빌딩 찾았다가 휴무인 걸 발견하고 돌아가다가 이 관리인인 장 씨한테 붙잡혀서 빌딩 지하 창고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신을 쌀포대에 감싸서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에 유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5개월이 지난 11월 20일 발생했는데 이때는 40대 여성인데요.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간 뒤에 성폭행 후 살해한 다음에 비닐하고 돗자리를 감싸서 주택가에 주차장에 유기를 했습니다. 방법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이 장 씨가 빌딩 경비원이다 관리원이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빌딩 출입구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지하로 유인을 했으며 그 후에 성폭행을 했고 거의 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일단 경찰도 당시에 연쇄살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2013년 끝내 이게 이 미제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 그러니까 이때 범행 이후 10년이 지나서 2015년 한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이게 다시 주목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 한 방송에서 2005년에 발생한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살인 사건과 2006년 5월 31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가 이 신발장 뒤에 숨어 있던 도중에 범인의 집 신발장에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은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2005년 살인 사건과 2006년 그러니까 엽기 토끼 사건의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엽기 토끼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2006년 2월 이 진범 장 씨는 3차 범행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2009년까지 징역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찰이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밝혀냈지만 엽기 토끼 사건의 범인 여전히 이건 또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해서 이자를 지금 잡는다고 해도 처벌은 할 수가 없는데 자, 다시 그러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20년 만에 진범을 잡은 겁니까?
네, 지난 2016년에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한층 발전된 유전자 기술로 이 두 건의 미제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DNA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일범 소행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시신에 이 모래가 있었어요. 모래가 발견됐는데 이 점에 주목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를 장 씨로 확정을 짓고 난 후에는 당시 장 씨가 근무했던 빌딩 지하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곰팡이, 또 모래와 환경적인 유사성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또 범행에 사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노끈까지 찾아냈습니다. 정말 뭐 경찰이 이 진범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뒤져봤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 계속 드리겠지만 말씀을. 자, 이 장 씨와 함께 수감됐던 이 재소자들의 진술도 여러 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모 재소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어떤 자랑질을 했다는 건지 경찰 브리핑 들어보시죠. 한 8명 정도 같이 이제 수용되었던 재소자를 진술을 청취했는데 2005년 당시 이 피의자는 60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키 180cm 단단한 체격이고 노역 당시에 매듭을 깔끔하게 잘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사람을 죽여봤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묘사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말이죠. 이춘재도 예전에 뭐 그랬다더라. 교도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걸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도소 동기에 의하면 뭐 사람을 죽여봤다는 말도 했고 그 죽은 여성에 대한 묘사도 했대요. 뭐 예전에 군 다닐 때 매듭 묶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매듭도 잘 묶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거주지에서 그 엽기토끼에 인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엽기토끼의 그 범죄자는 범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형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도 그 정도 클래스의 스케일이 다른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신화화하고 뭔가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는 너희와 달라, 뭐 내가 대장이야 이런 것을 좀 주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여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일종의 쾌락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스릴이라던가 이런 걸 좀 느껴오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는 따로 좀 여쭐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장모는 2015년 7월 이미 암투병 중에 사망을 했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경찰이 말이죠.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사는 23만 명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그중에 1,514명의 DNA를 다 분석을 하고 그래도 이게 뭐 단서가 안 잡히니까 사망자 중에서도 찾다가 그쵸. 오늘 이 장모의 이 꼬리를 밟았다는 겁니다. 정말 경찰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내 아쉬운 것이 자, 이자는 말이죠. 천수를 누리다 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결국 세상 밖에서 2명을 연쇄살인을 해놓고도 징역을 한 3년인가 살다 나와가지고 천수를 누리다 갔어요.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경찰이 완전히 이번 사건의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서라도 이자의 이름과 얼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야지만이 또 다른 범죄를 또 알 수도 있고요. 이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들을 수 있고 공익적 차원에서는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이른바 신원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법률 조항 때문에 장씨, 그냥 경비원, 나이, 언제 사망 이 정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 너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미국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게 맞죠. 지금도 영상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진을 공개해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나쁜 행동했고 찾아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거는 예. 범죄를 2개를 한 다음에 3번째 범죄는 미수하면서 징역 3년 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유사한 사건이 범죄였으면 그 전 사건하고 그때 아주 일반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관성을 찾아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다면 뭐 천수 못 누리고 다 찾아내가지고 조금 더 이 벌받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봐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람을 저렇게 2명이나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놈을 갖다가 장모 씨라는 말, 얼굴도 몰라. 그래서 저희가 좀 보시기에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 영상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은 알겠죠. 예? 고생하셨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자, 정말 경찰이 무슨 사자 명예훼손이고 뭐를 떠나서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런 미제 사건, 이미 사망한 이후에 그 진실이 드러난 미제 사건에 어떤 이정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